이 그림은 연꽃이에요. 요거는 연잎이고 연잎에 연꽃만 이렇게 그려서 아주 단순화시켰던 그런 작업인데, 제가 2000년에 했던 작업,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주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이 작업을 이제 안 하고 주요한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수업은 주역,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이런 걸 말씀드리고 묘화 수업을 하려고 해요. 사후자 중에서 묘화를 한번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묘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걸 이제 A4 용지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한 10분, 20분 정도는 마지막에 서로 대화 나누는 시간, 그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도 청단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공부하기는 어렵고 4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되니까 조금 정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 청단이라 했는데, 하도는 요 밑에 있는 그림이 하도예요. 하도고, 청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져서 하늘이 처음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땅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만물이 생겼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단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기운은 10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운은 12개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만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알고 땅의 기운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용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주요 공부입니다. 그럼 공부는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부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뭐가 자유로우냐? 진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알고로 해서 내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BC 3000년 전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 그림이 나왔는데 광화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키시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이걸 근치저신해가지고 이 그림을 내 몸에 비추어 봐가지고 처음으로 그렸는 것이 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삼변성도라 해서 3번 변해서 이제 도를 이룬다, 이런 뜻인데, 태극에서 음양, 양이로 변해서 양이가 다시 사상으로 변해서 사상이 다시 분화하면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 상이 나오는 거죠. 3번을, 시간적인 3번을 변해서 공간적으로 8개의 상이 나오는데, 그 상이 바로 이 하도에 나오는 이 상의 바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가 바로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속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고, 또 마지막에 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하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이 큰 물 한자, 삼수변에 가을 가차에서 큰 물 한자고 그림도자인데, 큰 물이라 하는 것은 광야에서 나왔다,
왔다고 큰 무리를 하지만은 실제로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 은하수가 이 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은하수, 하늘에서 내려온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물이라는 것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 큰 물이라는 이 하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대자하고 같아요. 큰 대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도자는 도는 도야라 해서 길도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 발음이 같은 데는 대부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대도라 할 때 하도를 다른 말로 하면 대도라 이렇게 얘기하죠. 큰 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큰 물이라는 것은 이 대는 아까 은하수에서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하늘에서 얘기했고, 도라는 것은 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돌회자가 들어있죠. 돌회. 그러니까 우주는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돈다는 뜻이에요. 항상 돌아요. 지금 현재도 돌고 있죠.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만은 태양계는 태양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다른 달대로 이 우주를 계속 승리하고 있다. 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은. 그래서 이 도는데, 이 도는 이 그림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원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원상에서 시작하냐? 하나의 점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점 찍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점의라는 것은 이 원상을 그리고 나면은 첫째로 보이는 것이 안이 보이고 밖이 보이죠. 안팎이 보이는 것. 이거는 내면적인 것이고,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과 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이 보이죠. 이게 천지인 삼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땅, 사람, 이 삼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본림이 도심이다 이렇게 해서 근본이 있어야만이 도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어디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오늘 집에서 이끌이 왔으면 집에서부터 기준이 돼서 이끌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시작이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의 첫째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을 동서남북이라고 잡죠. 그런데 요거는 토의 중앙인데 지구에 해당하는 건데, 주로 숫자로는 5라고 얘기합니다. 5. 그리고 50이 중앙에 있어요. 숫자로 보면. 그리고 여기는 16이고 27이고 38이고 49예요. 제가 번호를 썼죠. 번호를 썼는데, 이 번호를 왜 썼냐면 여기에 나온 게 번호예요. 번호. 요거는 하나죠. 요거는 2개죠. 요거는 3개, 4개. 안으로는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어요. 요 한쪽에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1은 하얗고 2는 검게했고 3도 하얗고 4는 검게했죠. 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홀수는 여기서 보면은 요 홀수는 양이고,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얗게 하는 거예요. 짝수는 요거 그게 짝수잖아요. 짝수는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얗게 까맣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속에 보면 1, 2, 3, 4, 5 속에 있죠. 그리고 6, 7, 8, 9, 10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처음 생기는 수라 그래서 생수라 그래요. 처음 생기는 수다. 그리고 6, 7, 8, 9, 10은 생수에서부터 이루어진 수라 해서 성수라 그래요. 성수. 이루어진 숫자들. 요거는 생하는 숫자고 6부터는 이루어진 숫자인데 여기에서 6부터 시작하면 밑에 6이고 7, 8, 9, 10 바깥에 있는 거는 다 6, 7, 8, 9, 10이에요. 그래서 1, 2, 3, 4를 여기에 쓴 거예요. 10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이 바로 열림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들은 하늘의 숫자 같은 겁니다. 하늘은 열림이죠. 우리가 열려있는 게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죠. 그래서 열리고 또 10가지 열림은 우리 주역의 괴사에서도 나오지만은 10번째 상이 천택 니께라는 건데 니께는 10달을 거쳐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서 자라서 10달이 지나면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게 11번째 열림이라는 상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10부터 나오는데 이 10이 방향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 숫자가 안 정해지죠.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보내냐면요. 내가 앞으로 보는 쪽은 밝은 쪽이고 내 뒤쪽에는 어두운 쪽이에요. 여기 아까 설명하면서 하얗게 칠한 거는 양수고 까맣게 칠한 건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은 어둡기 때문에 까맣게 칠한 거고 양은 밝기 때문에 하얗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 보면은 내가 앞에 보이는 쪽은 밝지만은 뒤쪽은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밝은 쪽, 앞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위를 앞으로 봅니다. 앞이랑 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밝은 쪽은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내가 앞쪽으로 보면 어디 도시 가면 다 앞산이라는 게 있죠. 앞산. 앞산은 어느 쪽에 가면 남쪽이에요. 밝기 때문에 앞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쪽을 얻었기 때문에 북쪽을 선정합니다. 북쪽. 그래서 위가 남쪽이면은 아래가 북쪽이에요. 항상 내가 섰을 때 내 밑에 쪽에는 땅인데 땅 쪽에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고 내 머리 쪽에는 하늘이기 때문에 밝은 쪽이기 때문에 양이에요. 그러면은 위가 양이고 아래가 북이라면은 반드시 해는 좌쪽에서부터 뜹니다. 우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이에요. 동쪽은 항상 여기가 북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남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돼요. 요거는 사람이 섰는 자리가 자리 밑자예요. 내가 섰는 자리죠. 내가 서고 나면 방향이 정해져요. 방향이 항상 내 밑에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땅은 낮기 때문에 항상 낮은 쪽으로 뒤쪽은 어두운 쪽은 북쪽이고 방해를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방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 방해 보면 거꾸로 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저 북쪽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북쪽을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주도가 마치 이제 방향이 거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게 정방향입니다. 항상 요 방향을 내가 섰는 자리에서 방해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늘은 항상 여기 있죠. 땅은 항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래.
아래. 그래서 늘 하늘 쪽은 밝고 밑에 땅 쪽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하도에서 방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방위가. 그래서 방위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수, 화, 목, 금, 토 이래서 나죠. 이게 뭐면 오행이라는 거예요. 오행.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태어나고 죽음이 어떤 그 바탕에 오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행을 변하는데 여기 16을 써놨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1은 하늘이고 6은 숫자가 땅이에요. 요거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이 만나서 처음 만드는 것이 뭐가 물을 만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달나라나 화성에 가서 탐사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있나 없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 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천지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두 번째 생명이 뭐가 278이에요. 요거 277이라고. 27은 이제 내풍이라는데 주로 천둥하고 우레를 말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장남, 장녀가 만나서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 처음에는 물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생기고 목이 생기고 요건 38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안쪽에는 3이 있고 바깥에는 8이 있죠. 요걸 38 목도라 해서 38이 서로 만나서 나무가 처음에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또 이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게 됐을 거. 보여요. 그 38이 만나서 목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구가 만나서 이거는 이제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이 만난다. 인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50이 만나서 토가 생긴다. 이래 오행이 이제 생겨나가는 순서가 수화, 목, 금, 토예요. 오행이 만들어진 순서가 수화, 목, 금, 토인데 수화, 목, 금, 토를 이제 이렇게 순서로 보면 수화, 목, 금, 토인데 우리 삶에 이제 응용을 하려고 하면 동쪽이 시작이기 때문에 목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 중에서 삼생삼극이 있는데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우측으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좌선을 하고 있죠. 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우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행 비행하면 뭐가 목화토금수라고 해요. 생기는 순서는 수화, 목, 금, 토인데 우리 삶에 적용하는 동쪽을 가장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행의 순서는 그런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숫자 적은 게 바로 이 하도의 숫자 때문에 적은 거예요. 여기는 16이 있고 여기는 27이 있고 여기는 38이 있고 49가 있고 중앙에는 50이 있어요. 50은 모든 걸 다 수령한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해서 50. 대연이라 크게 확장되는 걸 50이라고 해요. 5와 10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또 예를 들면 있습니다. 손으로 얘기하면 5손가락이에요. 1, 2, 3, 4, 5. 그거 끝이죠.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펴면 6, 7, 8, 9, 10. 더 이상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극에 가는 거. 5를 그러니까 극이라 해서 천극이라고 해요. 천극. 천극이고 그 다음 10을 하나도 없으니까 무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하도가 바로 우주가 처음 우리가 만들어진 본체는 여기에서부터 이 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도에 대해서는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다 싶어서 제가 하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도 다음에 설명한 아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기운을 천간이라고 그러고 땅의 기운을 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청간 간장, 줄기 간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청간이 들어있죠. 청간이. 그래서 이 지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자인데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있으면 가지 지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줄기와 가지의 음양에서 보면은 줄기는 양에 속하고 가지는 음에 속해요. 그 음양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늘의 기운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기운이 오늘 여기 10개의 기운까지만 설명을 하고 묘화 설명하고 그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 설명하기 어려워 보니까 일단은 천간의 10개 보면 처음에 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요게 시작은 완성되고 나면은 생기는 순서는 수화목금토지만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시작부터 시작하니까 목부터 시작해 목화토금수로 가기 때문에 이 갑은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간 갑이에요. 두 번째 천간 을이고요. 세 번째 천간 병, 네 번째 천간 정, 다섯 번째 천간 무, 여섯 번째 천간 기, 일곱 번째 천간 경, 일곱 번째 천간 신, 요게 일곱 번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천간인, 열 번째 천간 개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가지가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 근데 이 하늘의 기운 중에서 여기 보면 요거 두 개 갑을 해서 목이라고 적어놨고 병정을 해서 화라고 적어놨고 무기를 토라고 적고 경신을 금이라고 적고 임계를 수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그 시작에서부터 상생관계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순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을이 나오는 해는 나무해예요. 나무해. 원래는 우리 을사년이죠. 그러면 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나무해예요. 나무. 원래. 그러니까 나무해인데 나무는 어떤 색깔? 동쪽은 색깔을 보면 푸른 색깔이기 때문에 산은 병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개는 바로 지지예요. 하늘의 기운이고 요거는 땅의 기운이고 요거는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늘이 먼저고 항상 땅이 뒤에 가서 하늘의 기운 중에 을해예요. 지금. 그죠? 을사년이니까 뒤에는 땅의 기운이니까 사자가 들어와서 두 개 합쳐가지고 천간지지가 합쳐가 을해년이 가죠. 그래서 원래는 삐러보면 푸른 뱀 뱀은 뱀인데 이 목이기 때문에 푸르다는 뜻이에요. 나무 이 목은 나무 푸른 색깔이고 요 병정은 남쪽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붉은 색깔로 보면 요 무기는 중앙을 말하는데 요거는 토 노란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경금은 서쪽을 말하기 때문에 요 경금이 있죠. 서쪽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흰 색깔이고 임계는 북쪽을 말하기 때문에 검은 색깔이에요. 색깔로 보면 이렇게 이제 오행으로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을 중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5개, 두 개 해서 5개를 나누면은 요 5개 중에서도 음양이 있어요. 요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에요. 그죠? 음양, 홀짝, 호는 양이고 짝은 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홀짝홀짝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을자가 들어가니까 을목이에요. 을목. 음목이에요. 음목. 음목은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니까 양목이 아니고 목은 목인데 똑같은 목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 여자 없잖아요. 남자는 양에 속하고 여자는 음에 속하니까 그 음양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목이지만은 요거는 양목이고 요거는 음목이고 이건 요게 양목이고 요게 음목. 그러니까 양음 요게 식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마 식감 모르는 분은 없겠죠. 다 알지만은 일단 음량으로 보면은 음량 이렇게 나가고 양문 이렇게 나가고 요거 두 개씩 묶어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묶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간의 뜻입니다. 이 청간의 뜻을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머리, 목, 어깨, 척추 뭐 여러 해놨죠. 요거는 사람에 비교하면은 하늘이 바로 천지가 만나서 사람이 됐다면 최후 밑에는 땅이고 최후 위에는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윗자리에, 하늘은 언제나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변하지 않아요.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가도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세월이 지나가도 땅은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위치는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자식이 될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자리고. 그래서 하늘 자리가 최고 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면은 머리 부분이 하늘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는 다 둥글어요. 영원한 머리 없죠. 하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늘을 닮고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둥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벌머리로 해서 둥근 머리로부터 밑으로 뻗는 이 뻗는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를 내리는 거하고 같다고요. 뿌리를. 나무가 처음 sak이 떠서 땅속에 뿌리 내리는 거. 그게 가리예요. 그리고 을은 사람에 비하면 머리를 받치는 게 목이죠. 목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목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 목에 해당하는데 나무로 치면은 이거는 새싹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비 틀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싹이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심으면은 삥 틀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올 때. 그래서 나무로 보면은 싹이 올라오는 것을 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비교하면 이 병은 어깨에 해당한다. 어깨는 바로 목 밑에 달려있는 어깨인데 어깨에는 팔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팔이 달려있기 때문에 괴상으로 보면은 이괴상이에요. 이괴상인데 이괴상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길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요게 바로 목에 어깨에 해당하는데 요에서 글자가 나왔다 그래요. 한 획에 이 한 획에서 밑에 두 획이 있고 마지막에 갈라진 획이 하나 있으면서 병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밝을 병이라고 그러고요. 청간 병자인데 이제 나무로 보면은 이게 꽃에 해당해요. 꽃이 밝게 피죠. 꽃에 나 처음에 그 뿌리를 내려서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자는 사람으로 보면 척추에 쭉 뻗은 척추에 해당하는데 나무로 보면 줄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줄기. 나무에 이제 줄기가 뻗어서 그 다음에 요 무는 가슴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면은 방패난자 여기 있고 창가자가 있죠. 방패와 창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 갈비뼈에 해당한다. 그 속에 뼈는 뭐냐?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우리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만 막혀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슴에 해당하고 요거는 요 을자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는 속에 보면 내장이 있죠. 대장, 소장이 있어서 틀려 있으니까 이거는 배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무로 비교하면 완성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나무가 이제 다 컸다, 완성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자는 나무에서 오만 열매에 해당해요. 열매. 이제 나무가 다 크고 나면 열매가 맺어야 되죠. 열매가 맺어져서 이 신자는 이제 열매가 완전히 익는 것, 딱딱해져서 익는 걸 말하는데 사람으로 보면 다리에 해당하는데 이 고쳐 바꿀 겸 이렇게 되죠. 절구지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제 동물로 보면 성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새로울 신자하고 같이 써요. 요거 매울 신자인데 새로울 신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무목이 있고 여기에 보면 도끼 붙자가 있죠. 도끼 붙자가 있는데 도끼 붙자는 다 이거는 수학의 결실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열매를 그 씨를 뿌려서 수학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수학의 결실을 보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자, 비슷한 자가 뭐가 친한 친자죠. 어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친한 친자예요. 이 친한 친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친한 친자와 새로운 새 신자의 그 나무 목자의 그때 요걸 점을 2개 빼면 매우 신자가 되죠. 이 매우 신자는 그럼 왜 맺나? 열매를 맺어서 다 도끼로 다 수확하고 자르고 나면 그것도 매운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아서 20년 동안 길러서 결혼시키고 나면 그게 자르는 거죠. 자기를. 그것도 매운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가을로 보면 여기 가을에 해당하는데 가을에 열매가 이제 굳어 익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아주 익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계라는 것은 임은 씨앗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건 저장을 말합니다. 저장.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서 겨울 되면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죠. 이 저장을 하고 나서 저장되고 나면 마지막에 이 개자는 발바닥하고 관계되는데 사람으로 취하면은 여기 보면 양쪽으로 갈라져가 있고 여기 하늘 천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바로 죽음을 예고하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 이거는 이제 이 위로 밥으로 해서 새로 올라오는 그런 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간자가 천자가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이 발이라는 것은 발은 발하라 해서 우리 필발자 있잖아요. 필발. 팔 쏠 때 하는 그 발자인데 이 발자나 저 발자나 같이 있어요. 이건 주로 팔 쏠 때 이렇게 팔 시위를 당기고 발을 양옆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발 쏜다는 그런 뜻에서 발은 발하라 해서 벌려져가 있는 아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그런 발자입니다. 그래서 청간을 팔 끝까지 이렇게 나무로 비교하면 뿌리를 내려서 싹을 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저장해서 다음 씨앗으로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하늘 기운이다. 하늘 기운은 10개이기 때문에 이 하도에 썼다 이렇게 하도. 10개의 숫자가 답니다. 11개부터는 반복되는 숫자이다.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생기는 숫자라 해서 생수라 그러고 6부터 90까지는 이루어진 숫자라 해서 승수라 이래서 10에서 5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항상 열림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모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데 그 10번째 상이 니께라고 천택 니께인데 니는 밝을 니자라 이렇게 해서 죽음 시 속에 회복할 복자가 들어있어요. 글자가 밝을 니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회복할 복자, 요거는 죽음 시제.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뜻이에요. 엄마 뱃속의 입장에서는 죽잖아요. 나오니까. 근데 이 세상이 바깥의 입장에서는 이제 태어남이죠. 그래서 10번째가 이 천택 2개로 둔 이유가 11번째는 지천택해라 해서 하늘 땅이 열리는 그런 묘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주의 64개 계산을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일단 이 원리는 바로 하도에서부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이 하도에
우주의 고향이고 진리다.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보통 주역을 배우는 사람은 이거 한 개 가지고는 몇 시간을 공부합니다. 이거 한 개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해가 있다,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뭐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역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이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3변 선거에서 3번 시간적으로 변해서 8개의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게 8개인데 8개 상이라고 해요. 그 8개 상을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은요, 여기에 건이 있어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본이 있어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기에 감이 있어요. 요 물이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물이 있어서 감리, 금공 감리가 중앙에 있고 여기에 태극기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이게 이제 8개의 계산 중에서 이 3변에서 8개가 생기는데 8개의 계산 중에서 4개는 정결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하냐면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출입. 내가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하고 같아야 되는데 나갈 때 하고 들어올 때 하고 좀 달라요. 반대 입장입니다. 나가는 거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는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들어온다 그러죠. 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게 다른 걸 반꾀라 그러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같은 걸 정꾀라 그래요. 정꾀. 건공하면 정꾀예요. 나갈 때도 똑같고 그죠? 들어올 때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걸 정꾀라 그래요. 주역은 전체 64가지의 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4가지의 상 중에서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번째부터 64개까지는 인사,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 하경으로 나누는데 상경, 하경에 보면 이거는 정계는 하경에 있는데 첫 번째가 하늘계고요. 두 번째가 땅괴예요. 그 다음 29번째가 물괴고 30번째가 불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천지 하늘 땅이고 그 다음 29, 30번째가 물불이에요. 그게 천도를 설명하는 하늘에도 그걸 여기 우리나라 태극기에 담아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이 정치 걷는 것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을 쓰는 거예요. 태극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8개 중에서 4개를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 수업이 4시간이에요. 4시간이 아니라 4번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늘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서 하늘계를 대나무를 통해서 하늘계를 한번 그리고자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땅계를 얘기하려고 해요. 땅을 한번 묘화를 통해서 그리고자 이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땅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땅계는. 하늘계는 여기 보면 다 양이죠. 다 꽉 차가 있는 양이라는 것은 아까 밝다고 얘기했으면 첫째로 밝음이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은 오직 베풀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항상 베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공자를 이렇게 해서 천행이 권하니 하늘이 굳세고 강하니까 자강불식해라. 하늘을 보고 그 기분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자강불식하라. 스스로 강해서 쉼이 없어라.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은 한번 출발하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중간에 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쉬는 거 없죠. 화살은
만약에 맞아야 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꽉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게 하늘이에요. 그런 기운이고, 대신에 여기 하늘 반대 땅이 있잖아요. 이건 땅 기운이에요. 요거는 음이 세 개예요. 음이 세 개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어 있죠. 그래서 수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빈 그릇이라야 비로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비우면 안 돼요. 비우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잖아요. 못 비워서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귀도 안 들리게 하고, 말도 어둡게 하고, 눈도 어둡게 하고. 왜냐하면 하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잘 못 비웁니까? 저절로 남이 내용하는 것도 듣지 말고, 그죠? 또 나쁜 것도 보지 말고, 이렇게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늘 기운을 온전히, 이 기운을 온전히 받아서 이걸 받아들여서 여기서 길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땅은. 그래서 땅은 뭐든지 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에 비교하면은 이 하늘께는 아버지에 비교하고 땅께는 어머니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하늘께고 이 땅은 어머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땅본자예요. 땅본자. 걸개자고 공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8개 중에서 숫자로 보면 6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6개. 숫자로는 6개에 해당하고 산으로는 땅에 해당하는 그런 상이 이상입니다. 이게 주요 계산 64개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계산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는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첫째는 이 땅본자죠. 땅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하면 어머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에 해당하고 또 이 엄마를 땅을 통해서 생명력을 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항상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 항상 순종하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너그러움하고 관계됩니다.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번 상징성이 뭐가 땅, 포용, 어머니, 생명력, 순종, 너그러움 이런 것이 바로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오늘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누구나도 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그리겠죠. 그런데 그냥 다르게 그리려면 뭐 그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묘화를 통해서 그려보자는 거예요. 묘화. 이 사문제 자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만은 하나의 사이입니다. 사이. 사물을 통해서 자신을 그려내는 게 문인화예요. 묘화를 통해서 묘화를 내가 많이 보고 그걸 스케치해가지고 그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문인화가 아니라 묘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통해서 내가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인화는 내 속에 담고 있는 내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묘화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묘화는 충의를 이기고 가장 먼저 표현하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묘화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그러니까 백화라고 그러죠. 눈 속에서 핍니다.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향기가 아주 고고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충의를 이기고 표현하는 강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대나무도 절개에 해당하지만 묘화도 절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묘화는 4대 우치마에서는 다 한 채에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곳에 묘화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또 희망의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 그래서 이 땅의 너그러움과 생명력을 묘화 그림 속에 담아내는 것이 이번 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4주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업을 못하고 태극기에 있는 것, 건공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 오늘 지난 시간에 하늘 했고 이번에 땅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하고 그다음에 불하고 이런 식으로 4주를 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시간에 걸쳐